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 검지를 천천히 왼쪽 귓불에 가져다 대 보시겠습니까? 아마 정확히 닿으셨을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시각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뇌는 팔의 각도, 손목의 굽힘, 손가락의 위치를 동시에 계산해 목표 지점까지 유도했습니다. 카메라도 없이 지도도 없이 오직 몸 안의 신호만으로요. 그렇다면 이건 뭐로 느낀 걸까요? 시각은 막혀 있었고 소리도 냄새도 맛도 아니었습니다. 피부에 닿은 것도 없었죠. 오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름도 몰랐던 6번째 감각이 작동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걷고 쥐고 서고 넘어지지 않는 모든 행동의 진짜 기반입니다. 오늘 그 정체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어둠 속에서 손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이 바로 고유감각입니다. 고유감각이란 몸의 각 부위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감각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박혀있는 GPS이자 가속도계인 셈이죠. 이 감각이 없으면 눈을 감는 순간 자기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무릎의 굴곡, 발목의 각도, 체중 이동의 방향을 뇌가 실시간으로 수신해야만 다음 발걸음을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은 그 수신 장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감각이 왜 오감 목록에서 빠져 있었을까요? 19세기 후반 영국의 신경생리학자들이 근육과 힘줄 속에 기계적 자극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그 전까지 과학계는 감각이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는 감각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감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20세기 들어 고유감각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감각이 의식에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인식하면서 사용하지만 고유감각은 대부분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존재 자체를 모른 채로 평생 쓰고 있는 감각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감각은 몸 어디에 어떤 구조로 박혀 있는 걸까요? 고유감각의 수용체는 크게 세 곳에 분포합니다. 근육 내의 근방추, 힘줄의 골지 건기관, 관절 주변의 기계 수용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팀을 이뤄 몸의 현재 상태를 감지합니다. 근방추는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와 그 속도를 감지하고 골지 건기관은 힘줄의 긴장도를 측정합니다. 관절 수용체들은 위치 변화와 압력을 감지하죠. 이 신호들은 척수를 통해 손해와 대뇌로 전달됩니다. 특히 손해는 이 정보를 받아 운동 계획을 실시간으로 수정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험, 바로 이 경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단순한 전선 하나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 보시죠. 고유감각 신호는 척수 안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식적 경로로 대뇌 피질까지 올라가 지금 팔이 이 각도에 있다는 자각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 경로로 손해에 직접 연결되어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자세와 균형을 자동 조정합니다. 이 두 경로가 병렬로 작동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도 걷고 의식하지 않아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의식 경로의 반응 속도는 20m초,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뇌는 신호를 받을 뿐 아니라 수용체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신호를 아래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뇌와 수용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정교한 대화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유감각이 선택적으로 손상된 환자들의 기록이 의학계에 남아 있습니다. 시각은 멀쩡하고 근력도 정상인데 오직 고유감각만 사라진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정상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서 있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컵을 집으려다 빗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걸으려면 눈으로 직접 발을 확인하면서 발을 의식적으로 명령해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모든 것을 생각해가며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말초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등의 질환에서 고유감각 손상이 동반되는 이유이고, 이는 낙상과 보행장애에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질환이 없어도 고유 감각이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줄어드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조용하게 고유 감각이 퇴화합니다. 노인 낙상의 원인이 단순히 다리 힘이 아니라 지면 상태와 관절 각도를 감지하는 수용체 자체의 민감도 저하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방추의 밀도가 줄고 신경 전도 속도가 느려지며 신호 처리 효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그 결과 발목이 꺾이기 전에 대응했어야 할 반사 반응이 0.2초 늦게 도착합니다. 그 0.2초가 낙상이 되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서 낙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편 이 감각은 적절한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과학과 재활의학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고유 감각 훈련을 핵심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균형 잡기, 눈을 감고 특정 자세 유지하기, 관절 각도 인지 훈련 같은 방법들이 재활 현장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발목 부상 후 근력이 회복된 뒤에도 선수들이 고유 감각 재훈련을 별도로 받는 건 수용체 민감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부상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이 고유 감각 재활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피드백을 조작해 뇌가 다른 감각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 감각을 기계에 구현하기 위해 수십 년째 실험 중입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걷고 물체를 잡는 동작 하나를 로봇에 구현하려면 고유 감각에 해당하는 센서 체계가 필수인데 아직 인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쓰고 있는 이 감각의 정교함이 지금의 기술로도 복제되지 않는 수준인 셈이죠. 어쩌면 지금이라도 한번 의식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